그 다음에 공공시설 계획의 내용과 결정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도시계획, 공공시설 계획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다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총량적인 수요 부분이죠. 전체적인 뭐 청주 전체 또는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뭘까요? 공원의 수요 또는 체육시설의 수요 또는 도로의 수요 이런 총량적인 수요 추정과 함께 각각 단위 시설의 규모를 얼마만큼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인구,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구에 따라서 적정화를 갖다가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배분을 할까, 몇 개로 할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규모의 적정화와 배분의 문제는 같이 물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입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큰 규모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누어서 쪼개서 규모를 갖다가 적정하게 해가지고 시설 배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총량적인 수요가 나오면 몇 개의 규모로 그냥 n분의 1을 해서 개수를 정할까라는 부분도 되지만 어떤 지역에는 접근성이 좋아서 좀 더 큰 규모로 하고 접근성이 나쁜 동네는 좀 작은 규모나 아니면 큰 접근성이 좋은 동네와 같이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그것이 어디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이런 어떤 입지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지 내에 배치 계획 그래서 주기능하는 시설은 어디에 위치하고 그리고 부대 시설이나 편익 시설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주차장은 어디에 얼마만큼 규모로 하고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배치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배치 계획과 함께 이제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계획도 수립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 추정과 입지 결정 그리고 배치 계획과 구조 계획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공급 대비, 비용 대비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는 걸 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해서 경제성이 어느 정도 좀 담보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갖다 다시 또 수립을 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물 계획 부분으로 인해서 받게 될 어떤 교통 영향, 환경 영향, 인구 영향 또는 문화재의 어떤 그런 파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 평가 우리 앞선 시간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 그리고 운영 및 관리 계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운영이 안 되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시설이잖아요. 특히 공공재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큰 시설들입니다. 건설하는데. 그리고 또한 유지관리 비용도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운영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하고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인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할 때는 이런 전체적인 수요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단위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러면은 그 수요에 맞게 몇 개로 배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입지는 어떤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서 어디로 하면 좋겠다. 또는 그것을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좀 더 큰 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배치와 구조에 관한 그리고 타당성 분석이죠.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환경과 교통 그리고 인구 그리고 문화재 등등에 대한 평가를 또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만큼 어떻게 조달하고 언제 조달할 것인가 라는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수립을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계획한다 라고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요를 추정하고 그리고 단위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어디에 입지를 결정하고 배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차후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의의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계획 단계에서 정비에 필요한 구역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바로 공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규모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이죠.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시설에 관한 정비에 대한 내용과 구역을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 정비를 전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활한 도시시설의 공급과 정비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미리 정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만약에 토지 가격이 급등해서 그 토지를 수용했을 경우 좀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적정한 비용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은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정의 의의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도시의 정비 및 개발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원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몇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도로의 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도로를 배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철도 등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실제로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종합적으로 그리고 일체적으로 우리가 뭐 좀 더 장래까지 내다보면서 정비하고 또한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순차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토지 이용과 각 도시 시설 간의 계획의 조정을 통해서 도시 내에 상호 간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기 단계가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이미 주민의 공람을 거치게 됩니다. 공람 공청회 여러분들 거기 보게 되면 지난 퀴즈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주민에 대한 열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어떤 합의를 형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계획 단계에서 정비를 결정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도 아니면 토지를 사고 팔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래 도시에 필요한 시설의 규모 배치를 폭넓게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함과 함께 개방된 절차, 개방된 절차는 앞에서 얘기하는 절차적 민주성 이런 거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 형성이라는 부분이 저번 퀴즈 시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계획 결정의 의의를 지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결정 효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토지를 수용 안 하겠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되면 우리가 공탁을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공권력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 입지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를 미리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임의로 시장이나 군수 또는 아니면은 그 정책 결정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 시설을 좀 더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의무적 결정의 필요성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의무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서비스 필수 불가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해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소비적 특징을 가진 시설들 그러면서 대체할 수 없는 시설, 도로, 수도, 공급설비, 하수도 같은 이거는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설의 대체 불가결성입니다. 다른 시설로 대체 불가능한 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이 있고요. 뭐 대체 가능한 시설은 뭐 종합의료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그런 것들은 다른 용도로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공투자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외부의 효과성이 크고 영향 범위가 넓은 시설, 공항이나 화장장, 도서관, 공공공지, 그리고 시설 입지의 제한성이 이루어지는 부분, 하청 같은 시설들은 입지를 바꿀 수 없는 거죠. 도로, 철도 같은 어떤 대규모의 선적인 시설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나 문화시설은 좀 입지의 제한이 좀은 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의무적 결정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들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반드시 법적인 조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수 불가결성, 대체 불가결성, 그리고 공공투자의 필요성, 앞에서 얘기한 공공재의 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의무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예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의무적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공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두는 거죠. 그런데 위에 앞서 얘기한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의무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과 추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전국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시군구별로 결정 현황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 있는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 면적, 결정 시설 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시군구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통계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1997년과 2018년에 각각의 대분류 도시계획 시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부분이 1997년에는 33.2%가 공관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교통시설이 더욱더 많아진 거고요. 공관시설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원에 대한 장기 미집행 해제로 인해서 줄어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면적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이 되겠고요. 2018년에 약간 감소하는 추세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이나 도로, 기타 도시계획시설들이 해제되면서 실질적으로 대훈아 정적하죠. 이런 부분이고요.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배분율 추세를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배분율 추세를 보게 되면 공간시설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보게 되면 2008년부터 쭉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거는 그리고 반면에 교통시설들은 꾸준히 약간 미약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방제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어들고 나머지는 미약하게 거의 변동이 없어 보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로 공원내 결정 비율이 감소하거나 방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요구 정도로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그러네요. 방제 시설이 어디 있죠? 방제 시설 이 부분인데,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2005년과 2012년을 비교를 했고요. 최근 자료가 없어서 이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보면은 교통시설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방제시설이 여기 크게 증가했죠. 앞서 얘기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2007년, 2012년
부분인데 여기 2007년 부분에서 2012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 제도의 정착으로 결정 면적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통시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나머지는 거의 미약하고 철도, 항만,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간시설에서는 공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2012년에 줄어듭니다. 이거는 장기 미집행 해제로 인한 부분들이고 나머지 광장이나 다른 요용들은 약간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 공급 시설에서는 우리가 여기 전기 공급 시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인데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가 있습니다. 공공문화시설에서는 체육시설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제시설 같은 경우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 면적 증가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사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묘지와 자연장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종합 의료시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역 불균이 좀 심하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환경문제에 인식적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각 시설별로 점검 추이를 한번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제도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이 되는 시설들로 인한 증가 또는 어떤 정책의 변화 부분이고 그리고 제도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해제 등의 이유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증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시게 되면 총 38종이 지정되어 있고요. 369.93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한 680이거든요. 거의 2분의 1 이상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가 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2018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교통시설이 개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공간시설보다도 많은 부분인데 이거는 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통시설이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고 방제, 공공문화, 체육시설이다 라는 거고요. 보면 교통시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교통시설 보면 도로, 철도, 주차장, 공항 해서 여기 있는 시설들이 다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공간시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다 공원이나 공간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되는 거죠. 유통 및 공급시설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공문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도림천이나 반포 유수지 같은 부분에 대한 그리고 방제시설 같은 경우에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과 종합병원 같은 게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서울시 전체 면적으로 보면 거의 2분의 1이 넘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런 어떤 도시관리 계획의 수단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요 추정과 적정 입지, 배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 등등, 유지 관리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도시계획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시설 부문별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